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선 투자자 여러분, 보라의 날씨가 엄청 더워요 지금. 드디어 여름인가? 기후변화가 온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괜찮아, 우리는 배터리 투자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진짜 해야 되고, 너무 날씨도 이상하고 장마도 안 오고 점점 더워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주. 여러분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히 뭐 투자 뭐 분석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 많은데 우리가 댓글로 간단하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번 한 번씩 이제 댓글을 읽어볼게요. 29분 전에 달린 것도 있네요. 김광자님, 서두르지 않는 모습 즐기며 주식하는 모습 부럽고 좋네요 이러는데 그 서둘러봤자 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해탈한 거지. 여러분 저희 해탈했어요 지금. 그 투자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막 뭐 가게를 운영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라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뭐 재료를 손질하고 뭐 그런 거라도 할 텐데, 오히려 이 투자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해탈을 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로. 그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자, 뭐 열심히 해라.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이런 것들이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타이밍. 그치, 실제로도 근데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위안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야 돼서 딱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투자에서 열심히 해봤자 되는 게 없다고 우리가 지난 한 17년 동안 투자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집단 지성이고 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거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거 괜찮은 종목이었네라고 발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못하니까 뭐 배터리 아시 영상을 보면서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빨리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은 좀 열심히 했어야 하실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다 공부하고 뭐 다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같이 협업하고 기업 탐방도 막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협업하고 인터넷이 하는 없었다면. 세상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더 덜어주는 거죠. 여러분과 이런 지금 세상에 그런 힘을 모아서. 또래 약간 좀 게으른 편이라서 열심히 안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백광산호 알고 싶습니다 라면 조사님이 말하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검토해보고 이렇게 종목 조사는 다 보고 있어요. 할게요. 보고 있는데 검토해보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우선적으로 찍거든요. 에쿠스맨님께서 전 가치 투자만 거의 20년인데 성장주 투자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네요. 이게 가치 투자가 안 돼서 이게 어려워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이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에 진짜 대가가 맞는 게 정말 해야 할 구간에서만 가치 투자를 하거든요. 기다리잖아 막. 맞아. 그 모두가 올라도 버핏은 안 사고 딱 기다리잖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치 투자가 아니라서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이제. 오히려 우리 거를 발견하고 나서 가치 투자도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시기의 문제, 우리는 고성장 시기 그 좀 후반 시기라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이거 읽어줘. JK님, 너무 스마트한 분석 많은 도움 됐습니다. 구독했습니다. 2차전지 외에 로봇주에 관심 있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이고 테마주라 좀 더 더딘 행보를 하는군요. 앞으로의 전망 좀 알고 싶습니다. 로봇주 종목을 좀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분석해 볼게요. 근데 로봇주라고 했으면 우리가 테마를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특히 지금은 많이 관심이 없는 게, 이미 반영이 다 6월이면은 딱히 1분기 실적에 문제가 있지 않고선 다 반영이 되는 분위기라서 한번 종목을 알려주시면 로봇주도 한번 볼게요. 2차전지는 저희 많이 리뷰했고요. 여자 말은 인모드. 인모드는 어떻게 생각하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댓글 주셨는데, 뭐 영상에서 간략히 얘기는 했지만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의 그런 특성상에서 좀 이제 정점을 찍은 녀석이죠. 왜냐면은 그 초반에는 100%, 200%씩 막 성장을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인모드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인모드는 연평균 한 10%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도 한 퍼 15, 뭐 12?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어요. 성장률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장률이 10%라는 건 매년 10%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종분박님 여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머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성함이 되게 비슷하신데 비슷하신데? 유심히 보고 연말에 주식은 1년에 한 게임 정말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쵸. 사실 주식은 한 게임이라는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언제 1년 중에 어느 때 투자를 할지를 사실은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은 1년에 한 게임 한다는 거죠. 농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농사를 뭐 2년치 하겠어 가면 갑자기 올해 겨울쯤에 씨 뿌려볼까 하면 농사가 안 될 경우가 크겠죠. 그래서 주식은 1년에 한 게임하고 연초에 씨를 뿌려서 연후반에 거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한 분들이 많네요. 박종현님, 박기영님, 복순이님 감사합니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감사해요. 저희도 고마워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FNF는 이성균님 것도 리케인인가? 케인리님 어. 이기인님이신 것 같은데 한국말로 읽으면은 이기인님이 현 시점에서 대중관계가 FNF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 불매운동 일어나면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확실히. 그건 이제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맞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것도. 이런 거는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호들갑 떨 필요는 없잖아. 그 정치 리스크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코로나 때도 FNF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막히고 하니까 주가가 못 오르고 실적이 못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도 FNF는 그 미국 중국에 이제 확장을 많이 하면서 매장 확장을 많이 하면서 이익이 늘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해에 반영되진 않고 그 다음에 2년치가 몰아서 반영되긴 했지만 오히려 중요한 거는 민혜가 말한 대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 실제적으로 그런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지만 매출에 그런 거에 타격이 없다면은 사실 더 심리적인 거는 내후년이든 언제든 반영될 수 있다. 실적만 증가를 잘 한다면. 그냥 하고 심혜정님 11일 전인데 그 사이 퍼가 131배인데 뭘까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 컨센서스에서 2023년을 보셔야 돼요. 22년 말고요. 자, 그 다음에 BK님 잘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관점은 어떠하신가요? 이 부분도 적정펀을 소재주나 셀 관련주와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장비주가 종목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한번 볼 테니까. 근데 아마 75 받기 힘들 거예요. 그 진짜 핵심 장비 아니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셀 75죠. 그 다음에 양극재? 그 셀의 핵심 소재가 양극재. 그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리튬. 한 요 정도밖에 못 받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한번 종목을 주시면 우리가 또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아. 보는 게 중요해요.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종목을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을 보고 가격을 이제 찾고 시장의 가격을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비주에 대한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보니까 성장률도 높고 퍼도 몇 년치 고정되는 모습을 보였어. 그러면 뭐지라고 완전 새롭게 리프레시해서 완전 다시 보겠죠. 또 투자하고 싶으면 성장률을 한번 잘 보세요. 나노 신소재 캐포매니아님 마이너스 11%입니다. 존버하겠습니다. 존버하시면 21%면 그렇게 엄청 물린 것도 아니네요. 뭐 진짜 저희도 많이 물릴 때는 뭐 부름이 뭐 90% 우리는 물린 적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 거는 11%면 애교인데요, 이건. 그리고 그 부름 같은 경우는 90% 빠진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겼던 거고 사실 11% 정도면은 기본 30% 물렸어. 자연스러운 조정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너무 막 하루 1일비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30% 이상 갑자기 뭔가 장은 다 올라가는데 얘 혼자 빠진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양극재 업체들 다 올라가는데 얘도 양극재인데 얘 혼자 빠진다던가 이런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장 조정 중에 일어나는 그런 변동성은 11%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실적 증가나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11% 내는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숫자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우리 30% 물렸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지금 엄청 올라왔죠. 3배 올라왔죠, 3배. 그러니까 근데 지금 11%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얘가 과열로 치달아서 내년치 올해 끌어오지 않는다면 물 타는 게 좋겠죠?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근데 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모르겠어요. 적정퍼랑 이런 걸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적정퍼에 얼마나 위에 샀냐. 뭐 가격 11% 올렸다 이런 것보다는 적정퍼에 내 가격이 얼마 위지 아니면 얼마 미치지? 미치면은 뭐 걱정할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한. 긍정아님, 여러 언급한 종목들 8종목 그리고 TCC, 사마, 소파이 등등 비교해서 두 분께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종목들 언급해 주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8종목 중에 우리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는 안 하죠. 포스코홀딩스도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 말했지만 될 건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30%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 리튬 부분이 너무 작다. LG화학은 석유 섞인 거 있을 바에 에코프로비엠 한다. 뭐 그렇겠죠? 순수한 게 좋다는 거죠. TCC도 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다 올라온 거잖아 거의. 그치. 다 소파이 하나 정도만 좀 안 올라왔고 다 올라왔네요 적정 주가에. 주가가 적정 주가에 다 다른 친구들이죠. 근데 기회 비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순서보다.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1년치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기회비용이 큰 애들, 예를 들어 뭐 나는 얘가 더 좋아 쟤가 더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꼽자면은 기회비용이 큰 애들, 그 다음에 성장률이 가파른 친구들이 항상 성장률이 가파른 친구가 기회비용이 커요.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리고 말이죠. 내년까지도 잘하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성장률이지, 결국에. 성장률이 커야지 기회비용도 크고 성장률이 큰 친구들이 내년에도 잘 될 확률이 커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100, 70, 80 이렇게 성장률은 줄어드는데 30짜리는 내년에 이제 뭐 잘못하면 15% 갑자기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거의 성장에 막바지에 다다른 거니까. 성장률이 큰 100%짜리 친구들은 내년에도 80은 하겠고, 성장률이 가파르니까 기회비용도 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장률이 가파르면 물려도 좀 안전해요. 10% 물려봤자 내년에 뭐 50% 성장하면은 40% 이익 난다는 소리니까. 뭐 승자독신 요거 하는 거. 승자독신님, 적정퍼가 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0이라면 왜 70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영상에서 그 하나 있지 않나? 적정퍼 보는 방법? 그리고 좀 영상 찍을 때마다 많이 계속 언급을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뭐 또 언급하자면은 그 시장의 가격을 1년치를 연차트를 보시면은 그 연차트가 딱 보면은 양봉으로 딱 크게 솟은 첫 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2차전지 애들은 대부분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테슬라도 2020년이지. 그치. 대중차가 그때 열렸으니까. 그때를 퍼를 보고 그 퍼가 2년치 유지되는지 3년치 유지되는지 좀 보면서 시장에서 얘를 적정퍼를 얼마로 고정시키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사이였다 라는 거죠. 이동열님, 안녕하세요.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종목을 선택하실 때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예를 들어 올해 가장 유망한 것 같은 섹터를 고르시는 건지 아니 종목 선택하시는 건지에 대한 도움 영상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섹터냐 종목이냐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 우리는 섹터, 뭐 거시경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요. 개별 종목의 성장률 정도 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답변 중에 계속 중요하다는 건 성장률이다. 특히 한국은 순이익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성장률, 성장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찾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그 주가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성장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같이 반응이 있는. 맞아. 그게 반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찾는 분은 우리가 뭐 관심 있었던 애들 추적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보면서 괜찮았네라고 새로 발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좋은 섹터에는 좋은 섹터라는 거는 성장군이니까 맞아. 그 안에 또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르는 기업이야. 딱 봤더니 막 근데 2차전지 양극재 만든대. 그러면 너 성장주일 확률이 되게 크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2차 전지면 다 성장주니까 다 뭐 성장 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치. 그게 보게 될 확률이 엄청 크고, 근데 이제 개별 간에도 이제 성장률이 다르니까. 맞아. 오히려 반대로 이제 얘는 되게 뭐 예를 들어 뭐 TCC 스틸을 친다면은 철강은 거의 뭐 다 경기순환주인데 보니까 2차전지에 그런 걸 만드네라고 해서 보면은 사실 그때는 섹터보다는 종목에 대한 성장률이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죠. 금양 궁금합니다, 양지성님. 금양 어렵죠? 금양 많이 하시더라고. 배터리 씨가 금양에 있었어가지고. 근데 금양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이거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나와요. 왜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리튬 광산 사실이고 계약될 거고 다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하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매출액이 발생해야 된다. 음. 우리가 진입하려면요.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우리 거의 진입 안 하잖아. 맞아. 어떻게 보면은 답답할 수도 있는데 100% 될 수 있어요. 100% 될 수 있어도 저희는 보고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래도 안 늦는다. 100%가 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 매출액에서 이익 일어나는 거 보면서 들어가도 안 늦어요. 음. 주가가 여기서 빵 뜬다면 기다려줄 거거든요. 호짜호짜이님, 이러면 되게 재밌으시네요. 호짜호짜이님, 어, 에코프로 H에는 매수 대상이신가요? 매수 대상이 아니시라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매수 대상이라면 적정가는 어떻게 되나요? 증설 공시가 났는데 좋아 보여서요 라고 주셨네요. 이거 상장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 그거 올해 우리 기다리고 있어 12월까지. 음. 올해 상장해갖고 아마 이익 나면서 작년에 적재했을 거야. 이익 나면서 적정 주가 오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에랑 좀 비슷한 게 너무 저희는 급하게 하지 않고 상장되고 나서 이제 성장률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타이밍? 적정 가격이나 이런 게 얼마가 되는지 좀 보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유망하고 막 그다음에 분명 막 공모주들은 대부분 막 되게 그걸 받으면서 입장하잖아. 막 스타다 이렇게. 거품으로 입성하죠 대부분이. 근데 이제 그럴 때 너무 막 하는 것보다 진짜 확실하게 싸게 가끔씩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싸게 했어라는 것들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제 한 해 정도 보고 천천히 하시고 오히려 확실한 타이밍,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불일씩에 10불여도 늦지 않는다. 사강님. 사강님, 얼마 전 소파에 따라 사봤는데 엄청 올랐어요. 전 장투가 아니라 트레이닝 개념으로 산 거라 얼마쯤 팔면 좋을까요? 혹시 매도 가격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주셨네요. 이게 단기 고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격대를 말하는 건가요? 그치. 근데 저희는 우리 가격대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소한 PSI 10배 이상이니까 지금 한 2배 남았을까? 근데 최근에 며칠 빠져가지고 2배에서 3배 사이 남았을걸? 제 기억으로는 한 4배, 매출액 4배에서 5배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소파이가. 근데 저희는 최소 소파이가 매출액의 10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는 매출액의 2배에서 3배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근데 이렇게 가려면 역시 분기 실적마다 잘라야겠죠? 맞아. 소파이가 최근에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 게 각자금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오는 건데, 이게 해결되고 진짜 실제 실적으로 이제 올해 연후반 뭐 3분기부터 가이던스가 또 나오지. 3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경영진이 줄 거예요. 우리 가이던스 뭐 얼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가이던스에 맞춰서 매출액의 한 소파이도 그리고 아직 그 적정 가격이 첫 해에 양봉이 크게 솟는 게 이제 올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얘 매출액이 얼마겠구나 라고 보겠죠. 이제 우리가 10배겠구나, 안돼 얘는 20배였구나, 이걸 보면서 이제 적정 가격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네요.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오셨으면 그냥 돈 버셨으면 그냥 파는 것도. 근데 우리는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근데 그 소고기 사 먹고 싶어서 하셨다면 맞아. 소고기 사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단기로 들어가는 거는 마음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렵네요 이거는. 이런 단기 고점은 우린 전혀 잡은, 우리 1년에 한 게임씩 해가지고 단기 고점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매도가 사실 어렵죠 원래. 그러니까. 주만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형님들 SK이노랑 나노신소재 8종목 2개 아직 안 하셨어요 했는데 SK만 남았네요 이제. SK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는 김석희님, 학자금 소파이에 대한 거네요. 학자금 재개한다고 보고 2026년 정도면 매출이 몇 조까지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그런데 2026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너무 멀죠? 너무 멀고 이거 그냥 예상하기보다는 매해 뭐냐? 그 경영진이 줄 거예요 이제. 가이던스를 매년 줄 거예요. 매 분기 줘요, 매 분기. 우리 얼마다. 그 미국 회사들은 특히 가이던스 엄청 잘 주거든요. 그래서 소파이 IR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이던스 줄 거고 2026년도까지 생각도 안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한 년에 한 게임이니까 저희는 이제 2023년도 올해 지금 거의 농사 끝나가고 있고 이제 아마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나면서 2024년도 가이던스 그리고 아니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 보면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나하나 차근 한 발 한 발 가는 거지. 이렇게 2026년도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6년도까지 우리가 만약에 홀딩을 한다면 성장률이 아주 가팔라야겠죠. 아니면 일정한 성장률. 그치. 뭐 25, 30, 30, 30, 30 뭐 이렇게 가거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매 분기 실적이 호시적이어야겠죠. 그거를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걸 26년까지 해내야 되는 거니까. 3년 남았 3년.
3년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판타스틱한 경영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거. 맞아.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했는데 2026년 잘 아직 그 한 해 한 해 한다 우리는 이거고. 임라진님 프로진이 소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소개한 시점에서 현재 5달러 상승했는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내년이 걱정스럽잖아. 사실 프로지니 같은 경우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이 20%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지니가 지금 올해 성장률이 30% 중반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30% 중반이면 내년엔 조금 더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20%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성장률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20% 초반까지 가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너 이제 거의 성장 끝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은 올해는 일단 30% 하고 내년에는 내년 거는 좀 이제 경영진 가이던스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연 후반에 줘요 프로진이도. 그때 만약에 30% 이상 또 해낸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도 가져오겠지만 지금은 일단 올해치만 생각하고 있어요. 프로진이 같은 경우는. 우리도 1년에 한 게임 한 게임이라고 해갖고 그냥 올해는 하니까 한번 해본다 이런 식으로 간 거라서 우리도 매수하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5달러가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항상 그런 거 너무 많이 질문 받았어요. 5달러 상승했다. 뭐 11% 상승했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적정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영상 찍을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뭐 프로지니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배다. 뭐 양극재 주식 같은 그게 좀 경우는. 힘드나? 아예 그냥 주가로 말해줄까? 근데 그게 이제 가이던스가 변하는데? 바뀌면은 변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어쨌든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프로진의 매출이 10배인데 내가 5달러가 올랐을 때 10배보다 밑에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 중에서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우리 한번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도 우리 방식과 우리 연봉 그래서 연봉도 모른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 언어가 있거든요. 특히 이 부분 되게 많이 나도 질문 들었어. 가격이나 퍼센테이지로 그 내가 지금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는 뭐라 하지? 상대적인 거라서 좀 어려워요. 근데 절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치가 아까 말한 대로 매해 고정되는 주식의 가격이 절대치인데 5달러 올랐다, 뭐 10% 떨어졌다 이런 거로다가 내가 지금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 되게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적정 가격 밑에 있으면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 20% 올랐어도 적정 가격 밑에 있으면 싼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또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작은 글님 최근에 누홀딩스에 대한 의견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잘 올라가고 있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지금 할 게 없어요. 그 분석을 하고 싶어도 누홀딩스는 그 올해 실적으로 그 발표한 친구들 중에 가장 완벽한 실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파른 성장률, 그다음에 뭐 우려되는 부분도 없고 완벽한 그 모든 지표가 호조인 실적. 그리고 아마 여기서 한 2배, 최소 2배 이상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 적정가를. 그냥 올해 처음 쓰는 거라서 해도. 한번 보죠. 근데 우리는 홀딩? 내년까지도 홀딩 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성장이 30% 중반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할게요. 호비아님, 고민했던 부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미팅 같은 거 하시면 참석하고 싶습니다. 팬미팅이요? 잘하면은 팬에서 적을 수도 있어요. 후배님 혼자 오시고 저희랑 이제 셋이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뭐 나중에 더 막 하면은 커지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뭐 라이브라든가 아니면 팬미팅도 해볼 수 있겠죠. 새벽에님 오늘 주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제게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새벽에님이 더 감동이네요. 이렇게 고마운 댓글도 달아주시고. YH님 모자 귀여워요. 두 분 여유 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계속 우리 여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하네. 아까 투자 유튜브 보면은 보통 특히 영화나 이런 거에 이미지가 좀 이건가 모니터만 대중적인 그런 인식을 잘 반영하는 게 영화니까 보면은 엄청 바쁘지 막 전화하고 최근에 그 돈 유준열 배우님이 하신 것도 보면은 모니터 6개 해놓고 전화 막 받고 뭐 몇 점 해도 빨리 지금 시간 없어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 전화기 한 3개 울리면서 다른 하나 몇 달 하니까 잠시만요. 뭐 하는 거야 주문 틀렸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여행 많이 다녔어요. 투자가 딱히 1년에 한 게임이고 연 차트를 보면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5월에서 8월이면 대부분 승부가 나와가지고 연 후반은 거의 여유로운 편이라서 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박살나기 전까지. 그치. 그래서 또 우리가 가장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과가 이제 강아지를 산책하는 일. 왜냐하면 행복하게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 산책 갔다가 지금 편하게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익이 떨어지느냐? 아니죠. 오히려 좀 일적으로 바쁘다면은 이제 실적 시즌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실적이 제대로 잘 예상치 컨센서스대로 부합하거나 그 이상으로 났느냐. 사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나? 음. 왜 우리가 게을러진 것 같고 되게. 더 여유롭고 싶어 아직 부족하다. 아 그래? 여유롭지만 더 여유롭고 싶다. 나 우리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게으른다 좀 반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여유롭고 싶잖아요 항상. 주말이 좋아도 주말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 게 그거지. 월화에서 월화 금금 더 111 이렇게 돼야지. 모든 요일을 일요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강님이 계속 많이 들어주시네요. 새로운 시선으로 투자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댓글. 우리가 좀 새로운 시선이긴 하죠. 우리가 만든 거라서 그래요. 세상에 없던 거. 오, 리 이창현님이 아주 공격적인 질문 주셨네요. 보호를 추천하는 수많은 유튜버들은 그럼 다 바보인가요? 네, 바보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 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유튜버들은 사실은 많아 보이지만 되게 일부거든요. 왜냐하면 폴의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좀 포인트. 그러니까 지주사들의 평가가 연차트랑 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주사들의 평가가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상장이 되어 있는 따로 그 회사의 지분 가치를 반영해주는 모습을 봤다면은 저희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너무 많은 지주사들이 지주사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들이 표가 많으니까 그렇게 주식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계속 논란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가치 반영 안 해요. 지분가치는 안 해요. 사업 완전 100%만 반영해요. 왜냐면 그게 그 팩트예요.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지주사들은 퍼가 더 낮아요. 이 팩트도 모르고 투자를 하면은 이 투자의 게임의 룰도 모르고 참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우리는 알아야겠죠. 다른 사람은 모르면은 뭐 이거잖아. 그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호가 없어. 내가 호구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내가 호구다. 이런 느낌이. 룰을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룰을 모르고. 자, 그럼 포스코홀딩스 우리가 계속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맞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리튬 사업이 전체 매출액이나 이게 30% 최소한 차지해줘야 한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그 사업이 되고 매출액이 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그러면 큰 폭으로 퍼가 바뀌면서 올라간다. 왜냐면 이거 사업이 그게 바뀌어버리니까 철강에서. 맞아. 지금 TCC 스틸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철강에서 2차전지 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포스코도 철강에서 리튬 2차전지 산업 거기로 재편이 되면 PER이 한 25 정도로 바뀌겠죠? 그치. 그러면 되게 큰 폭으로 솟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 평가를 다시 받는다면은 25였던 퍼가 70으로 바뀌겠지. 바뀔 수 있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퍼의 변화를 노리고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거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빠르면 내년? 우리가 진짜 막 엄청나게 다 개선하면 내년이잖아. 그치. 근데 늦으면 내후년? 환율, 리튬 가격 전부 다 호조였을 때. 근데 그게 진짜 늦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24년인데 저희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은 하루에 1년에 한 게임밖에 못 하니까 좀 확실한 애들 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되는 모습 보고 해도 된다는 거죠. 호짜 이거 계속 잘 달아주시네. 호짜호짜이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팩폭하던다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을 때. 투자할 때 재무제표 보지 말라고.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안 돼요. 준님, 준서울님 내년 내후년 예상 컨센서스 높은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주가가 말해주죠? 그치. 주가가 이미 빵 껴있어요. 애들이 이런 거잖아. 고성장지고 미래고 먹는데 주가가 안 올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맞아, 그치.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눌러봐요. 눌러서 재무제표 하나 딱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컨센서스 딱 눌러보면은 성장률 100 찍혀 있으면 얘 뭐야 하고 보는 거고 주가 땅 떼서 올렸는데 성장률 뭐 15 뭐 적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테마주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이제 1차적으로 탁탁탁 걸러지거든요.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선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준서울님. 그래. 여기. 이거 김성국님 댓글 이거. 이거 우리 빵 터졌어요. 포스코홀딩스에 역시 달아주신 건데 근육질의 남성이 네일 아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내면과 스타일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심상치 않은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네일 아트 했는데 여성성이 막 드러나서
나중에 30%가 차지했을 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시간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게 최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짧으면 1년. 그치. 그 주식이라는 게 평가라서 이 네일 아트를 했다는 거로 사람들이 쟤는 되게 여성적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 표가 돼야 이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표가 바뀌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룰상 한 30% 매출에서 차지를 해야, 이익의 30% 차지해야 이제 너 여성성이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거지. 이건 확실히 메시지가 될 수 있죠, 네일 아트라고 있다는 거는. 빨리 알아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근데 시장과 발맞춰 가기 위해선 30%가 돼야 된다. 너무 빠른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버려야 돼, 그만큼. 하순아님, 저는 간이 콩할 만한데 감사합니다. 큰형님 모시고 가려고요. LG 엔솔. 이번에 근데 LG 엔솔 오늘 뉴스가 떴어요. LG 화학에서 지분 한 2% 날린다고. 그래서 막 빠지는 것 같은데 전혀 끝도 없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라고 저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2%면 너무 작은. 이거 5% 이상만 안 던지면 되거든요. 이거 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니까 이거 오히려 낮아진다면 나한테 돈 주는구나 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 더 들어간다 이렇게. 그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형규구님, 구영규님인 것 같은데, 현대 기아차 분석 요청 드려봅니다 라고 주셨네요. 일단 우리 경기 순환주는 하지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경기 순환주 때 진짜 바빴잖아. 맞아. 왜냐면 경기 순환주는 경기 순환주 투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채널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투자법은 아까 민희가 말한 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주들에 맞춰서 저희가 다 뭐 시장 가격 보는 거를 다 연구를 해서 쳐맞으면서 막 시장에다가 막 수업료 줘맞으면서 만든 건데, 경기 순환주는 룰이 완전 달라요. 얘네는 작년에 성장률이 2%였는데 올해 성장률이 갑자기 50% 될 수도 있거든요. 경기 순환이 돌아오고. 예를 들면 그거지. 삼성전자가 지금 치킨 게임 갔다가 적색폭 제일 크게 뜬 다음에 감산한다고 발표하면서 막 올라가죠. 최악의 순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경기가 반전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막 이럴 거예요. 막 적자가 엄청나고 막 그런데 도대체 얘 주가 왜 올라? 하면 경기 순환주 원래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 순환주 하는 경우는 큰 펀드에서 엄청 대형 팀 갖고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게으르는데 그 고생 대비 보상이 그렇게, 우리는 적게 보상하고 많이 가져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고생을 뒷따하고 조금 가져가는 게 경기 순환주라서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세상 여유롭게 조금이라고 많이 가져가더라. 이게 우리 모토거든요. 너무 그래서 게을러져서 좀 걱정이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서크님, 레모네이드는 왜 매수한 건가요? 엄청난 해자는 없어 보여서요. 우리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을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뭐 엄청 위인, 뭐 위대한 사람, 뭐 스티브 잡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과 같이 발맞춰서 좀 함께 세상을 바꿔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기업, 해자가 큰 기업이 아니라 각자 개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벚꽃에 비유해요. 위대한 기업은 뭐 천년소나무 뭐 이런 거겠죠. 천년소나무 밑에는 못 자라서 그 해자가 크죠. 왜냐면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들이 못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 햇빛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해자일 수 있는데, 그런 큰 소나무는 이제 해자가 있는 게 중요하겠지만 벚꽃은 사실 다 같이 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다 같이 흐드러지게 피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벚꽃 축제의 명소가 되는 게 벚꽃의 매력인데, 저희의 투자는 이제 약간 소나무보다는 벚꽃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벚꽃나무도 작은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화려하게 폈을 때 그 순간에 사람들은 거기서 사진 찍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천년소나무고 와 하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작지만 흐드러지게 핀 그거에 사진을 찍는 사람 많단 말이죠. 실제로 벚꽃놀이 가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전성기는 다 다르고 그마다 기업도 작지만 그런 전성기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벚꽃처럼 여러분 전성기가 활짝 폈을 때 투자한다. 여러분도 다 각자 전성기가 있고 누가 위대하냐? 뭐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레모네이드는 이제 이번에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전성기로 진입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가지고서는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해자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전성기가 레모네이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권태준님, 요까지만 할까 이제? 권태준님, 코스모 신소재 두 분 감사합니다. 선대인 소장님하고 평가하는 것이 온도 차이가 있네요. 코스모 신소재 투자 중인데 신고가 가고 있는데 망설여지네요 라고 주셨네요. 저희는 계속해서 적정포를 아득히 넘어가고 위험하다고 경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죽이자 이기자 뭐 기관과 싸우자 그게 투자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프로 투자자잖아요. 프로 투자자는 뭐야?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적정 주가 계산해서 우리가 얼마 이익 보고 했는지 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공매도 이 새끼들 죽이자 가자 이거 딱히 딱 봐도 뭐 투자자 같지는 않잖아. 그치. 그 싸움꾼이죠 그거. 맞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지금 좋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놔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돼서 뭐 우리 가자 뭐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벚꽃이 많이 피면은 벚꽃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고마웠다 하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는데 뭐 이 종목과 뭔가 혼연일체가 돼서 다 이기자 무찌르자라는 것보다는 그런 적정파 계산해서 여러분이 막 사잖아요. 그거 누가 팔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 같은 프로 투자자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거에 누가 모여 있겠어요? 싸자 가자 싸우자 막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 프로 투자 다 던지고 나오고 가자 가자는데 아무도 앞으로 안 나가. 가자 왜 아무도 안 가냐 가보자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지 뭐가 이상한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막 이렇게 이런 순간이 아니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너무 또 그렇게 하는데 특히 앞서 있다는 게 얘가 기업이 성장할 시간보다 주가가 앞서 있으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서 기다리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뭐 증설하고 고성장하면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따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 정도 주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가를 쫓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먹을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올라도 놔줄 수 있는 용기. 투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만 챙기겠다는 거지 그게 욕심을 부려서 아득히 넘어가는 것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로답지 않지? 그치. 예를 들면 그거야.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그 대포 하나만 더 먹다가 죽거든요. 맞아.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또 바둑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돌 하나 달라다가 큰 집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들어갈 땐 들어가고 빠질 땐 빠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 주가에 에코프로 BM도 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보다 저는 에코프로 BM 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굳이 사고 싶다면 사실 에코프로 BM도 지금 거의 다 와가지고 뭐 근데 거품 갈 수도 있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달려라 세계로님, 그 많은 유튜브 주식 채널 중에서 어찌 여기가 제일 믿음이 가지? 에코프로 BM 조금 갖고 있는 소주주입니다. 앞으로도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래요. 투자자라서. 우리도 유튜버 중에서 투자자를 봤나? 그러니까 투자 잘하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댓글을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시간이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댓글에서 질문을 주신 거 답변을 해드릴게요.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았어요. 응원 좋아해요. 예, 그래요? 예,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응원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오늘도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라이브를 또 아직은 너무 적어서 그럼 고맙네요. 우리도 막 응원 댓글도 많고 그러니까 뭐 항상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성 댓글은 우리가 다 배를 먹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청정지역을 우리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즐거웠어요. 근데 되게 읽으면서 월요일이 되게 즐겁네요. 근데 원래 우리 항상 별로 일을 안 해가지고 더우니까 날씨 조심하시고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 네 여유로움 속에 좀 좋았어요. 진짜 이쯤 해볼까요? 딱히 진짜 뭐 할 말이 없네요. 막 댓글에 워낙에 우리가 답변을 많이 오늘 미국장도 휴장이라니까 푹 쉬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오늘도 고마워요. 내일에서 만나요. 안녕.